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두 사람의 아침을 들여다볼게요. A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어 답장을 기다리는 메시지와 이메일, 소셜미디어 친구들의 활동을 확인합니다. 또 스팸 메일이네. 드디어 이 제품이 세일을 하는군. 포인트가 곧 소멸되는데 어쩌지?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못 만들고 싶다. 등의 생각으로 가득 찬 채로 유튜브를 보며 출근을 합니다. B는 아침에 일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차분하게 오늘 해야 할 일을 적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동안 그 어떠한 알람도 그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A와 B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 더 익숙하신가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B와 같은 아침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듯 우리의 에너지 용량도 공평하기 때문인데요. A는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을 하기도 전에 50%의 에너지를 소모한 셈이고, B는 자신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둔 것이죠. 이 책의 저자 데이브 아스프리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게임 체인저 450명을 5년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통적인 44개의 법칙을 정리해서 뇌, 건강, 행복이라는 큰 주제로 나누어 책에 담았습니다. 첫째, 뇌의 결정 예산을 세워라. 인간의 생명 활동에 있어서 에너지는 걷고, 달리고, 힘을 쓰는 데 많이 쓰일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에너지 소모가 많은 부위는 두뇌라고 합니다.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2010년 이스라엘에서 판사들이 가석방 심사를 하는 과정을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000여 차례가 넘는 공판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의사결정과 결정을 내리는 시간대에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른 오전에 열리는 공판에서는 판사가 너그러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6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확률이 점점 낮아지다가 점심시간 직전에 거의 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 다시 65%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범죄 유형, 수감자의 학력, 수감 생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은 꾸준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판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판사들은 가석방 승인 여부를 둘러싼 의사결정 예산, 즉 의지력을 모두 소진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강하게 단련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 날아다니다가 후반 연장전에서 체력이 소진되듯이 인간은 의지력 근육이 피로해질 때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뇌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두뇌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결정 예산을 세워 하루에 내릴 결정의 수를 정해두고 중요한 일에 먼저 사용해보세요. 둘째, 양질의 수면이 중요하다. 저자가 인터뷰한 성공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 이상은 성과 창출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수면을 꼽았습니다. 수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은 물론 하루에 일정 시간 자야 하는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높은 수면의 질이 행복과 성공을 좌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샌디에이고에 있는 저명한 소크 연구소에 따르면 최적의 수면 패턴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형 인간 패턴이 자신에게 맞을 수도 있지만 밤이나 새벽에 활동하는 것이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어서 아침형 인간만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자연광이 없어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수면 패턴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꼭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낮에는 적당한 양의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 생성되는 호르몬이 밤에 잘 자게 하는 호르몬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자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햇볕의 양이 부족하면 수면 패턴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떤 조그만 빛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눈은 세포가 빛을 인식해서 우리의 눈이 빛에 노출되면 일어나라는 신호를, 어두워지면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도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작은 불빛도 숙면을 위해서는 모두 검정 테이프로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충분한 햇볕을 쬐고 밤에는 인공 조명을 차단해보세요. 아마 놀라울 정도로 양질의 수면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수행 능력으로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부자는 돈이 아닌 행복을 모은다.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비즈니스는 돈이라는 점수로 경쟁하는 게임이다 라고 적힌 포스터를 방 안에 걸어둘 정도로 돈이 목표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26살에 연봉 60억을 받으며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는 건강을 모두 잃고 30살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해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건강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돈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20년간 찾아다닌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이득보다 일에서 얻은 만족감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합니다. 물론 행복을 위해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말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함을 느낄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충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생존을 걱정하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행복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목표에는 수단 목표와 진짜 목표가 있습니다. 100만 달러를 모으고 싶다는 수단 목표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모아야 해는 진짜 목표에 해당합니다. 수단 목표는 무엇을 쟁취하기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달성한 후에는 사라질 수 있지만 진짜 목표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좇는 과정에서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필요한 연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갑자기 그 수입의 2배의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보세요. 그 답변이 바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때는 진짜 목표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책은 누구나 똑같이 이 법칙들을 그대로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효과가 있었던 법칙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들 중에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요? 이 외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암에 걸린 어머니를 살린 기적의 독서법, 체지방이 저절로 빠지는 할머니의 밥상, 나를 더 젊게 만들어주는 운동법, 불면증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법,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인생에 대해 궁금하다면 책 최강의 인생을 읽어보세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보세요.